우리 한국 무기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가격은 절반 가격인데 성능은 거의 대등해요. 우리한테 확 이제 이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고의 고객이 됐고. 자, 전쟁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좀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데 돈을 또 한국에서 버는 부분도 있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전쟁하면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런 얘기가 떠오르잖아요. 있죠. 그죠? 2차 대전 때는 영국하고 독일하고 막 이런 싸울 때는 미국이 부자 됐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어디가 부자 됐죠? 일본이 부자 됐잖아요. 무기 팔고 뭐 군수 지원해서. 근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옆에 있는 국가 폴란드나 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부자 될 줄 알았는데 한국이 지금 부자 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예, 무기의 가성비, 가격 대 성능. 우리 한국 무기가 성능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대등한데 그중 대표적인 무기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이런 것들인데 가격은 절반 가격인데 성능은 거의 대등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계속 경쟁을 했기 때문에 생산 시설 이런 걸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축탄도 많아요. 비축 무기가. 계속 수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탁탁 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는 다시 생산 라인을 가동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달도 빨리 하고 가성비도 좋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미미한 건데 사실 이제 무기를 사오는 나라는 그 나라의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매일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수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는 폴란드를 알기를 좀 얕잡아 봐요. 2차 대전 때 길 비켜주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침공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 수준이 안 돼가지고 우리 무기 해도 잘 못할 건데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개를 갸우뚱 하니까 우리한테 확 이제 이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고의 고객이 됐고 최근에 들어서는 폴란드가 왜 이 무기를 많이 수입하느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줬어요. 자기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침공할까 봐서.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기는 신무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 신무기 대체 과정에서 우리의 K9 자주포, K2 전차 최신용 어떻게 옛날에 재래식 무기 좀 지원하고 새로운 무기로. 그렇지. 업그레이드인 거.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산 미구 29 이런 거 F-30, 50 공격기로 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죠. 그런데 폴란드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무기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동, 루마니아 이런 데서 계속 지금 러브콜이 오는 거예요. 이집트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국가 전략 사업을 양성하자, 육성하자. 방위산업을. 그동안 방위산업은 물먹는 하마였어요. 사실 우리는 국민들이 돈만 투자했지 이익 본 게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잠수함도 팔고 군함도 팔고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죠. 저 쓸만하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방산업체가 복합체가 발달된 거에 무기를 팔잖아요. 우리는 많이 못 팔았는데 지금 폴란드를 기회로 해서 우리가 막 팔아도 되니까 국민들도 박수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자 해가지고 지금 핫 이슈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 글도 쓰고 그랬는데 중동붐, 건설붐 이때는 막 국가가 다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근데 지금 폴란드 유럽의 방산붐이라는데 왜 거기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저도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거기 무기를 팔면은 금융 지원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많이 해줄 수가 없다고. 갑자기 물 밀듯이 막 무기를 살겠다고 하니까 그 돈도 빌려줘야 되는데 돈 빌려주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수은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것들 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방산수출 그렇죠.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싸야 돼요. 그다음에 납기. 정확한 시기에 원하는 시기에 납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충교역이라는 게 절충교역. 절충교역은 내가 1억 원어치를 사주면은 너는 나한테 뭐 줄 거야. 무기 줬잖아요. 무기를 샀는데 그 많은 돈을 사주니까 너도 나한테 뭐 좀 사가라. 아니면은 기술이라도 전수해줘라. 이런 걸 조건을 그걸 절충교역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방대한 양을 수출할 때는 수십조 이렇게 갈 때는 그 절충교역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돈도 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너 내가 이 무기 살 테니까 너 우리의 공장 좀 세워줘.
정비 공장 좀 세워줘.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공장 세워줘. 배터리 공장 세워줘.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부가 전반적으로 방산산업을 통제를 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버올 컨트롤러가 돼야죠.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기업은 기업대로. 가격, 품질, 납기는 기업이 책임지고 그다음에 절충교역 그런 것들은 정부가 전반적으로 그 총 결집시켜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살아날 수 없다. 방위 사업이 그러면 좋고 매력적인 이유는 뭔데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 많지만 생각보다 많이 남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 누가 하긴 했는데 제가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방위산업 인류 역사의 전쟁은 끊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간다는 차원이 있어요. 꾸준하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남북 상황 대치 상황에서는 계속 장비를 성능 개량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방산 수출이 이제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매력적이죠. 아, 이거 끊임이 어느 당분간 최소 10년은 화랑이겠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잠수함에서 한국과 일본이 잠수함 수주 경쟁 펼친다고요? 지금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 나라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이런 정도가 되는데 네. 도산 안창호. 네, 도산 안창호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수출을 할 때는 무기가 성능이 입증됐느냐, 영어로 proven 됐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적함이 있느냐, 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페이퍼 서브마린, 뭐 페이퍼 탱크 이런 거는 바람직한 이건 만들어냈던 의지의 표현이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살려고 하는데 캐나다나 폴란드나 이런 데서 살려고 하는 배 크기가 3,000톤 정도 돼요. 네. 근데 3,000톤을 만드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걸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 이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 18개국에 170여 척을 팔았어요. 네. 단연 탑이죠. 그다음에 프랑스, 뭐 스웨덴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나라는 2,000톤 이하를 팔았어요, 여태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나 폴란드에서 이제 3,000톤 권력은 새로 만들어내고 성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능을 보여준 데는 우리하고 일본이 제일 유리한 거예요. 일본의 타이게이급 또는 소류급, 우리는 도산 안창호급.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이 팽팽하게 이제 그 대상에 올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폴란드나 캐나다에서는 사겠다는 의향만 보였어요. Letter of Intention. 네. 구매 의향서. 네. 근데 실제로 더 지나면은 RFP가 와야 돼요. Request for Proposal. 사겠다는 정확한 의도를 담아서 어떤 크기에 어떤 톤수에 무기는 어떤 거 싣고 뭐 장비는 어떤 거 싣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거를 주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하고 이제 네. 그거를 보내죠. 네.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시간이 한 2026년, 7년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아무튼 지금은 군불 때는 단계. 그래서 캐나다나 폴란드나 필리핀 이런 데서 어떤 잠수함을 살 것인가 지금 살짝 경쟁을 붙이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실적함이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그 경쟁 대상자가 실제로 되고 나중에 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8내지 12척을 사겠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잠수함 값만 하면은 한 18조에서 20조 정도 되고 캐나다는 잠수함 공장을 만들지 않겠다. 그 대신 공장을 우리가 이제 만들든지 해가지고 정비 시설하고 뭐 수십 년간 부수품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 다 부대 시설, 교육 훈련 시설, 그다음에 부수품 이런 거 가지고 한 60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폴란드는 한 4, 5조, 그다음에 필리핀 해가지고 한 다 합치면 한 70도 정도의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온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빨리 그거 성사시켜라 하는 그 바람이 있죠. 자, 한국 무기는 혹시나 방위 사업은 작년에는 당연히 수출이 많이 늘었겠죠. 금액은 혹시 2022년도가 네. 탑을 역대급이었죠. 역대급. 2022년. 그때 173억 불, 20조로 해서 20조.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부에서 200억 불을 목표로 했어요. 200억 불. 근데 우리가 수출 금융 지원 이런 것들 잘 안 되고 해서 지연이 됐어요. 계약이. 그래서 작년에는 2024년 135억 불. 좀 아쉽죠. 네. 수출 금융 지원이 팍팍 됐으면은 바로바로 계약했을 건데. 네. 그래서 아무튼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거. 우리 방산 수출은.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좀 방위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물먹는 하마였는데 네. 이제는 좀 기대를 하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하다 해주셨잖아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건데 뭐 성능이 비슷한데 왜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생산 라인 시설을 유지해 왔어요. 유지하고 그다음에 유럽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는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네. 인건비가. 그리고 우리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국내 조달만 해도 대량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 성능 개량하고 북한하고 이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는 국내 소유가 적기 때문에 수출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비싸죠. 대량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가진 가장 큰 장점과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강력한 군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군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는 이 북한과 대치하면서 항상 전쟁 상태에 준하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 차원에서 그다음에 훈련 수준 차원에서 세계 탑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강대국 강군을 유지하는 거는 1년 내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하고 연합훈련을 계속해요.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정신력도 항상 늦출 수 없고 그런 것이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 2년마다 저 하와이에서 림팩 훈련을 해요. 거기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6개국에서 이렇게 40회 함정이 참석하고 그런데 보면은 수준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탑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기도 우리가 계속 성능 개량을 해왔어요. 생산 라인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성능 개량을 하는 사이에 미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가 대등한 수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무기도 좋고 훈련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정신력도 투철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최대 강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김 작가한테 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혹시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김 작가 TV 해가지고 문학이나 뭐 이런 것만 한 줄 알았어요. 저희 원래는 재테크 채널이. 재테크. 내가 거기 합당한가 이렇게 했는데 김 작가 TV 출연 요청을 받았다니까 우리 큰딸이 동갑이더라고. 아 정말요? 동갑에서 잘 알대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그런데 이 초청 받았냐고 놀래대. 그 저도 보니까 뭐 구독자가 엄청난 수해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봤죠. 그래서 또 봤더니 이제 요즘에 방산이 핫 이슈라 거기하고 연결되니까 경제 TV잖아요. 경제. 전쟁은 경제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앞으로 김 작가 TV도 전쟁하고 직결된 거는 경제가 직결됐으니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방위산업조가 많이 뜰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 작가 TV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200만 구독자 보면 저한테 먼저 전화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세계와 이제 한국에 뭔가 안보 이슈가 생길 때는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문근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